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폭락 주장하시는 분들 영상이랑 댓글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 낭비인데 이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여러 가지긴 한데 그 중에서 굵직한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놓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금 시기에는 공포를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느끼는 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에요.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왜냐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현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추가적인 정보, 멤버십이나 라이브, 강의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게 뉴스 한 줄일진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오바마, 바이든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뒤로 넘겼던 일이에요. 그때마다 핑계가 뭐였냐? 전쟁 난다. 해협이 막힌다. 유가가 상승한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북한의 핵시설은 예전에 파괴될 수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아는 분들은 압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깡패죠. 이 지역의 깡패.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깡패.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핵이 없으면 지금 이런 모습일까요? 트럼프가 이란을 타격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전쟁 난다. 똑같아요.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댔던 핑계니까. 그리고 해협이 막힌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다. 자, 이란 지금 백기 들었거든요. 완전 백기 들었어요. 뒤집어서 배를 보이고 있다고요. 자, 유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협 못 막고 있습니다. 전쟁 안 나요. 그리고 전쟁 나면 느낌 아시죠? 누가 질까요? 지는 문제가 아니죠. 이란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선동을 했었는데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자, 그러면 이란을 건들면 안 된다는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이유. 중국이에요. 이란에 나오는 석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사줍니다. 이란 이꼴 중국이라니까요. 이번에 나토, G7 가서 이란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못해요. 이재명이 아니라 리짜이밍이라니까요. 친중국, 친친중국. 시진핑을 존경하는 그런 모드라고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란이 중국을 믿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란을 타격하기 전에 뭘 하고 있었냐? 중국을 누르고 있었죠. 강력하게. 시진핑 정권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가 대세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루트들. 압박에 또 압박. 이게 통했죠. 중국의 경제는 무너졌고, 이것도 중요해요. 중국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북한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쿠바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야, 내 인생 어차피 망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건데 그건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이제 제가 짜증나는 거는 그거를 우리랑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태도, 물귀신, 무책임. 중국을 사전에 작업을 쳐놨으니까 이란을 그렇게 작업을 해도 뒤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전에 작업을 하고 전체 지형을 파악을 하고 과감하게 실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점검까지. 준비가 있고 실행이 있고 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3단계예요. 철저한 준비, 과감한 실행, 그리고 뒤, 미래. 미래가 있음. 이란을 그렇게 해죠, 여러분. 이란을 그렇게 한다면 어디예요? 북한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자, 그럼 일로 돌아와 볼게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지금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집을 못 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별 이런 거에 파악은 하고 시장에 점검은 하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왜 안 두냐면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대비할 뿐이에요. 준비도 없고요. 과감한 실행은 있는데요. 있어요. 진짜 과감합니다. 왜냐면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뒤가 없어요. 미래가.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지금 대출 막았죠. 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뭐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까지 넣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윤석열 정권 때 부동산 시스템은 문재인 때 만들어진 거고 총선을 짐으로써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꾸고 싶었어도.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님이었잖아요. 할 말 다 했죠. 뭐. 마음대로 뭐. 그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원희룡 장관님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그때 실패한 게 뭐예요? 수요를 누르고 대출을 줄이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 올린 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힘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 6.27 대책은 거의 악마급인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명확히 합시다. 이거 댓글 부탁드려요. 이거 의견 좀 알려주세요. 지금 실수요장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요. 투기꾼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갭투자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거의 정신병이에요. 그냥 뇌피셜이니까. 지금 다주택자를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아니 못을 박을게요. 못한다고요. 안 해요. 다주택자 없어요.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명언이 맞아요.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내가 하면 투자, 노후 대비, 네가 하면 투기. 그러니까 다 투기죠. 왜? 거기 몰려있는 사람들 그런 거 할 능력 없거든요. 왜 능력이 없냐? 시스템을 분석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을 당하죠. 그 얘기하면 왜 그 발작을 하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여태까지 실패했던 정책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또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배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배급 대출이라고 불러요. 1인당 6억까지. 이게 미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랑 우리 어른들이 일군 이 나라 왜 배급을 받아야 됩니까? 밖에 돈이 많은데. 개인의 대출은 막았잖아요. 국가랑 기업은 대출을 펑펑 써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일어나요. 화폐가치 내려가는데 여러분 방어가 안 되는데 이미 세팅해 놓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은 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은 미래가 없지만 지금 이 지배계층 민주당은 좋아요. 배급해줘야 되잖아요. 배급을 해주는 사람과 배급을 받는 사람만 있으면은 영구 집권이 가능한 게 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를 왜 그렇게 한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같이 죽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준비도 없어요. 갑자기 나왔죠. 얼마나 준비가 없었으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번 대책 대통령실 모른다. 이재명 거 아니다. 민주당 거 아니다. 이거 우리 대책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 밖에 나가서 굶어 죽어요. 과감하게 실행을 했죠. 근데 시장에 먹히지도 않아요. 당연히 작용을 하죠. 거래가 줄 거예요. 위축되는 곳도 나올 거고 또 언론사가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규제하는 거 지난 3년 아니 8년 동안 내내 했잖아요.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년 동안 해서 효과가 없는데 이번에 했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정상 아니에요. 영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상이고 야 잘했다. 사실 대출은 6억이 적절하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리짜이밍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신병인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G7, 나토를 그딴 식으로 하고 북핵 폐기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기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선동을 걸고 미국산 소고기에 선동을 걸고 트럼프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못했죠. 아무 역할을 못하는데 세금만 빨아쓰고.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인당 대출은 6억이 적당하다. 정신병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만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의 무능함을 사회에 퍼뜨리지 마세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고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덜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고용하고 피고용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일어나고 기여하고 그걸 소비해주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건강한 사회단체가 가능한데 지금은 다 맞서 싸우고 있고 여기서 표를 빨아먹고 있는 민주당이 있어요. 악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이에요. 지금 총리, 장관직들 청문회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청문회 할 가치도 없을 정도예요. 나라 돈 다 빨아갈 겁니다. 중국에서 오는 돈, 태양광에서 오는 돈, 부동산에서 오는 돈 본인들은 다 챙겨갈 건데 그거 믿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 별로니까 배급이나 받겠다? 아니야. 더 내려갈 겁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미래 따위는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나중에 배급충이 되는 거죠.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럼 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8년 내내 저처럼 사회에 집중을 해서 지켜본 건 아니잖아요. 전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세상이 올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단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해온 얘기예요. 내가 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세상, 내가 원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세상은 혜택이다. 한국이기에 가능한 혜택이었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거 계셔보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말이 뭐가 틀렸는데요. 그게 진짜 혜택이었구나. 나 월세 내다 끝나겠구나. 다음 배급이 어디지? 여보 그 배급표 좀 줘봐. 우리 요거 배급 언제 나오지? 이렇게 거지같이 사게 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네, 모르죠. 뇌피셜 같잖아요. 제가 어딜 봐서 뇌피셜 표예요. 저는 여러분. 현실파인데. 그 요즘 영상을 찍으면서도 슬퍼요. 슬퍼. 그런데 매운맛이네요. 힘내고 살아남고 우리 여러분 목소리 냅시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할 일 하고 더 열심히 할게요.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